네, 이번에는 원래대로라면 배열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배열을 하기 전에 변수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알고 배열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가 그냥 정수형 변수 선언해서 거기다 값을 넣고, 예를 들면 int i는 10 하면은 정수형 변수 i에 10을 저장해서 우리가 이걸 연산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변수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이제 배열을 배우게 되면 뭐랄까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서 이제 진법 관련된 영상 할 때 이진수죠.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면서 넘어갈게요. 변수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0 또는 1 이진수죠. 이진수는 0 또는 1로 표현되고 한 개의 비트가 어떻게 보면 0이나 1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비트는 0 또는 1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2의 1승이다 하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 개의 비트로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가 4개가 모였을 때 리블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16진수를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개의 리블은 4비트다. 그렇죠? 그래서 1리블, 1리블에서 4비트. 리블이 2개가 모였을 때는 8비트다 라고 얘기했고, 8비트는 1바이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1바이트는 캐릭터 변수 하나, 뭐 A라는 변수 있으면 이 하나가 캐릭터 변수 A, 이 한 개가 1바이트라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트와 리블 그리고 8비트에서 바이트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들, 변수도 있잖아요. 변수 자료형 있잖아요. 이거의 크기를 이제부터는 알 필요가 있어요. 배열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문자형 변수는 하나 선언했을 때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집니다. 쇼트, 인트, 롱 뭐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제가 몇 개만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각각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4바이트.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인트형 정수형 변수 있잖아요. 인트형. 이걸 하나 선언을 하면은, 자, 4바이트면 몇 비트일까요? 1바이트에 8비트라고 했을 때 4바이트면 32비트가 되는 거죠. 그거의 크기를 가진다.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진다. 32비트의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배열을 배우기 전에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변수를 이제 배우면서 크기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사용 방법을 알면서 그 다음에 크기를 아는 게 좀 더 접근하기 쉽다고 할까요? 제 경험상. 그래서 지금 이제 크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롯이나 더블,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다. 우리가 사용했던 변수들이 이런 크기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비트에서 바이트,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단위가 있고, 메가바이트란 단위가 있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여기 보면은 기가나 메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런 크기를 가진다. 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크기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굳이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걸 변수와 연결시켜 그러지 마세요. 네, 처음이니까 비트에 우리가 이진수 하나의 값 1비트에 이진수 0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8개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된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하잖아요. 요즘 하드디스크나 SSD 보통 1테라, 2테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저장 공간, 컴퓨터 저장 공간에서 보조 기억장치죠. 그거는 이런 단위를 이제 알 필요가 있고, 각 자료용마다 크기를 알 필요가 있다. 배열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변수 하나를 선언하더라도 크기를 생각하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언한 변수들은 어디에 저장된지 크기는 이제 알겠다 이거죠. 근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제가 램이라고 이제 써놨죠. 램은
프로그램 실행 중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임시 메모리예요. 우리 컴퓨터 이제 뭐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는 이 램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때 램에 저장된다,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시작 표시줄 있잖아요. 여기서 빈 공간에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작업 관리자를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제가 윈도우에서 어떻게 보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목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저 이제 윈도우 11을 쓰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성능을 보면은 CPU, 메모리, GPU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픽 카드예요, GPU는.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누르면은 현재 메모리에서 동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보여줘요. 이 목록들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569.3메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램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램은 프로그램 실행 중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임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int i 선언하면 이 i 정수형 변수가 램에서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변수 선언했을 때 램에 저장되는 그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거를 알고 배열이나 포인터를 이제 공부하면요 좀 편해요. 네,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거 모르는 거 공부하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코드 몇 개만 보고 끝낼게요. 그래서 int i 하고 int i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cout int 크기 땡땡 하고 size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자료용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하고 bit 하고 end.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봤던 좀 복사를 해서 쓸게요. int 캐릭터 플로트 더블, 대표적으로 4개만 하죠. 캐릭터 플로트 더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int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마다 내가 램에 4바이트의 크기를 가져가는구나,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수를 선언하거나 코드를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열 들어가기 전에 변수 크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배열. 저는 배열 변수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열 변수는 뭐냐?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일반 변수, 지금까지 했던 변수를 간단하게 보면은 정수형 변수 i 하고 10.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정수값 10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 i를, 일반 변수 i를 선언한 거죠. 지금 이 i라는 정수형 변수에는 값을 1개를 저장하죠. 1개 저장.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동일한 자료용의 값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저장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일반 변수를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10을 저장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변수가 몇 개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변수를 10개를 선언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변수가 배열 변수입니다. C++ 배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int value 하고 제가 10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게 이제 배열 변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변수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점이 얘 뒤에, 이름 뒤에 대괄호하고 크기.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면은 값을 몇 개 저장할 거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은 값을 몇 개 저장할지, 그리고 대입 연산자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정수값 10개 넣을 때,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은 동일한 자료용의 데이터를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자료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같은 자료용의 값을 연속적으로 저장할 그런 변수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면 같은 이름의 그쵸? 변수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배열 변수도 마찬가지로 일반 변수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처음에 뭐예요?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배열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선언을 하고 이외 값을 이제 넣죠.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초기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int 인덱스 하고 5 하면은 인덱스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 근데 얘는 정수 값을 몇 개 저장할 수 있어요? 5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해놓고 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언을 해놓고 정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인덱스는 예를 들면은 1, 2, 3, 4, 5. 자, 이렇게 하면은 빨간 줄이 뜨면서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접근할 때, 그러니까 값을 넣을 때는 선언을 해놓고 우리가 값을 저장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대괄호하고 0번째에다가 1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배열을 선언할 때 옆에 배열 변수 이름에 이제 몇 개를 저장할지 개수죠. 값의 개수. 그렇죠? 몇 개를 저장할지 하는데 접근할 때, 즉 우리가 값을 저장할 때 보통 1번째, 첫 번째가 이제 1번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열 변수의 첫 번째는 0번째입니다. 그래서 0번째 1을 넣고 인덱스의 1번째에다가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인덱스 3번째에다가 4, 인덱스 4번째에다가 5. 그래서 0번째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그래서 0번째 1, 1번째 2, 2번째 3, 3번째 4, 4번째 5.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배열 변수는 처음에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일반 변수 똑같아요.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값,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접근할 때는 그쵸? 값을 이렇게 따로 넣을 때, 저장할 때는 n-1번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만든 배열 변수 밸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저장할 거야 라고 해놓고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10개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밸류에 주석 처리할게요. 밸류에 0번째부터 값이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밸류의 0번째는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1이겠죠. 네. 그래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건 배열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언하고 정의하고 값을 이렇게 넣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이제 값을 저장하고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자 생각해 보세요. 5개의 정수를 저장해야 된다. 그럼 5개 변수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열 변수에서 딱 한 줄 이렇게 딱 하나 잡고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변수 이름 앞에 5개 딱 숫자 놓고 0번째부터 4번째까지 5개의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면,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열 변수 사용해야 된다. 일단 이 위에 value 이 부분을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cout. 자, 출력하는 방법은 일반 변수, 정수 변수 출력할 때랑 거의 비슷해요. 인덱스 배열 첫 번째 출력하고 인덱스에 우리가 일반 변수 할 때 변수 이름만 썼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0번째 이렇게 하고 end 네,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인덱스 배열 첫 번째 출력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하면서 값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죠. 출력하려면은 뭐예요? 두 번째가 인덱스의 1번째다.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1, 2. 자, 그러면 제가 5를 출력하고 싶다. 아니다. 4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cout 인덱스 배열 저게 네 번째 값이죠. 네 번째 출력 땡땡 하고 인덱스에 3 그쵸?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출력에서 4까지 출력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배열은요 연속적인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수를 배열 변수 사용하는 방법은 선언 일반 변수 똑같아요. 선언 정의 사용한다. 그래서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해놓고 처음에 인덱스에서 5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인덱스 예를 들면은 인덱스 아니라 인트 밸류 해서 3개만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3개 저장할 건데 여기서 1, 2, 3 이렇게 바로 선언하자마자 바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접근할 때는 그쵸?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배열에 이제 내가 값을 뭐 빼온다든가 뭐 값을 출력하든가 할 때는 0번째부터 항상 배열은 0번째부터 접근하고 사용한다. 배열 처음 할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죠. 0번째부터 접근하는 것과 선언할 때 개수 이 부분이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은 금방 적응되니까요.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선언할 때는 값을 저장할 개수 그리고 사용할 때는 그죠? 배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내가 접근한다 라고 하면은 0번째부터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수형 변수를 이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문자형 배열 사용을 해볼게요. ARR 한 5개 하고 문자 단일 문자는요 여기 작은 따옴표 넣고 A, B, C, E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출력할 때는 cout 문자 출력 뭐 첫 번째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배열 선언하고 그리고 값을 저장하고 그 출력하고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땡땡 해서 ARR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A를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0번째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END까지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죠? 문자 출력 첫 번째 배열 첫 번째 A 뭐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배열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개수 그리고 출력하거나 뭔가 연산할 때는 값과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출력 배열 뭐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알파벳 C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RR 0, 1, 2번째니까 2 네, EN, D에 이렇게 해서 A하고 C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A, T, P, L, E, F 사과죠. 그래서 F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cout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 출력을 하잖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반복문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배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약간 뭐랄까 너무 노가다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접근해서 출력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처음부터 뭔가 반복문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짧은 줄을 빨리 끝내고 싶고 물론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일단 차근차근 하나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출력 뭐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ENDA를 다 지울게요. 그래서 ENDA 엔드라인이잖아요. 개행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RR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네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또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또 수정하면 되죠. 네 출력 해놓고 그냥 다 지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문자열 관련해서는 이거 한 다다음 영상쯤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배열에 이제 문자 단일 문자 넣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냥 단위 문자 여러 개 연속적으로 넣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배열로 이제 캐릭터 배열로 해서 문자열 표현할 수도 있지만 C++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자열을 좀 공부하고 스트링 자료형, 저는 스트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배우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문자열 배열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를 배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스트링 클래스 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 배열로 활용한 문자열을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단위 문자 넣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값을 다시 설명드리지만 선언할 때는 저장할 개수, 그리고 값을 사용하거나 뭐 가공하고 연산을 하든 뭘 저장을 하든 할 때 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부터 n-1번째부터 접근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밸류, 그래서 5개를 저장을 하고요. 밸류 연습하는 거죠. 밸류에 0번째는 뭐 3, 밸류에 1번째는 2, 밸류에 2번째 여기는 값을 10, 밸류에 3번째는 11, 밸류에 4번째, 정확히는 5번째죠. 이거는 이제 20 넣고요. 덧셈 뺄셈을 한번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int result 해서 리절트는 0 초기화해주고요. 처음에 밸류에 연산할 때 동일합니다. 그 4층 연산 해볼 거예요. 0번째 더하기 밸류에 2번째. 자, 이렇게 하면 리절트에 뭐가 저장이 될까요? 네, 0번째는 3이 들어있고 2번째는 1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3이 저장되겠죠. 출력해보는 거죠. 리절트 땡땡 하고 리절트 env 그래서 1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연산할 때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4층 연산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배열 저장해놓고 그 값을 배열 선언해서 값을 이제 초기화 정의해놓고 저장해놓고 연산자 연습하듯이 이렇게 연습도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밸류에 2번째와 밸류에 자, 5번째.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접근할 때, 선언할 때는 개수지만 접근할 때는 n-1, 0번째부터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4번째 10 더하기 20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는 3번째와 5번째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를 5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5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5로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되게 이상한 값이 나오죠. 네, 연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10과 20을 더해서 30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2 곱하기 11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밸류의 1번째와 밸류의 3번째를 뭐 하면 돼요? 3번째? 3번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3번째도 애매하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그러니까 4번째로 할게요. 왜냐면 이 3번째가 0, 1, 2, 3 해서 4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1을 하려면은 그렇죠? 1번째와 그렇죠? 3번째, 정확히 4번째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곱할 때도 잘 나오죠.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산도 해보시면 돼요. 뭐 나누기도 나눗셈도 할 수 있겠죠. 네, 저장해서 20 나누기 2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4번째, 그렇죠? 4번째에 저장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번째 정확히는 0, 1, 2, 3, 4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읽을 땐 습관이 0번째부터 읽는 습관이 그게 있어서 그렇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 4번째, 4번째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0 나누기 2를 하려면은 5번째가 이제 4번째니까 4번째 나누기 2는 1번째죠. 정확히 2번째고.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20 나누기 2죠. 그래서 12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수랑 문자, 단위 문자를 이렇게 배열 변수 선언하고 저장하고 그 배열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배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번 영상에는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배열을 좀 활용하는
그러니까 반복문도 써보고 뭐 조건문도 같이 사용해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배열을 선언하고 정의하고 값에 접근해서 각각 더해봐서 뭐 사칙 연산을 하든 뭐 연산자 여러 가지 써서 결과 확인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맞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을 선언하고 정의하고 사용하는 값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 이어서 배열을 할 건데 배열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던 문법을 다 같이 한번 섞어서 응용하는, 사용해보는 이번 영상에선 그렇게 해볼 건데, 네, 배열 활용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복습부터 좀 해보죠. 네, 배열은 사용할 때 일반 변수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언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뭐 사용해본다.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거는 일반 변수나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배열도 이렇게 사용했다. 자, 그러면은 배열을 선언할 때 어떻게 해서 처음에 자료형 배열의 사용. 자, 예를 들면 정수형 자료형 int 해놓고 배열의 이름 위에다 자료형 이름 그리고 크기 이 세 가지 맞춰서 해야겠죠. 그래서 int arr 이름의 배열 크기는 한 5개.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정수값 5개를 넣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할 때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안에다 초기화 뭐 값을 넣어주는 거죠. 먼저 배열을 이제 이름을 쓰고 바로 초기화한다 그러면은 1, 2, 3, 4, 5를 뭐 예를 들면은 값을 5개 넣어주면 정수값 이렇게 넣어주면 됐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언을 이렇게 해놓고 정의할 거면 arr 0번째부터 접근해서 1, 그쵸? arr 1번째는 2, arr 2번째는 3, arr 3번째, 그쵸? 는 4, arr 4번째, 그쵸? 실제 5번째죠. 5. 그래서 크기 선언할 때는 내가 값을 몇 개 넣을 건지, 그쵸? 그 크기를 넣어주는데 접근해서 내가 값을 정의할 때는 0번째부터 0번째부터 접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에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이 부분 제가 헷갈려 하세요. 배열을 사용할 때. 그래서 선언할 때랑 그리고 값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 놓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열 요소 하나하나 0번째, 1번째, 2번째 정수값 하나씩만 넣을 수 있지 2개 이상 넣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 크기 전 영상으로 이제 변수 자료형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arr 5 했을 때 이렇게 선언했을 때 여기서 arr 5 자, 이거는 몇 바이트일까요? 인티저가 4바이트면은 4, 5, 20바이트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변수 자료형 크기 배열을 사용할 때는 크기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이제 짜는 거 추천드릴게요. 코드 만드는 거 어쨌든. 그래서 arr 0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10을 넣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인덱스는 10 이것과 어떻게 보면 크기로 봤을 때는 동일한 거죠. 네, 인덱스 이것도 4바이트고 0번째 하나, 그쵸? 이것도 4바이트고 그래서 20바이트 중에 4바이트 네, 크기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래서 제가 캐릭터 워드라는 변수 10 하면은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10바이트가 되겠죠. 대표적인 2개만 할게요. 네, 그래서 정수와 문자 배열의 차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다음 영상에 아마 문자열 배열을 활용한 문자열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크기 항상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int arr 해서 5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크기 그쵸? 5개 크기 그러니까 숫자를 정수값을 5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arr 0번째에다가 10 뭐 예를 들면 arr 1번째에다가 5 arr 2번째에다가 3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5개 쭉 넣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아요. 제가 예를 들면 int i는 0 했어요. 여기에 int래
ARR에 i번째에다가 5 이렇게 넣으면요. 자, i가 몇이에요? 값이 0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0번째 정수값 5를 저장한다. 네, 이거예요. 여기 안에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래서 int j는 3 했을 때 여기에 자 j를 넣으면 뭐가 돼요? 3. 그러니까 네 번째죠. 그렇죠? 네 번째. 0, 1, 2, 3번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변수가 들어가서 그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몇 번째 했을 때. 당연히 뭐 13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13번째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5개 공간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 하면은 2번째. 그러니까 이 코드가 ARR에 2번째 5를 저장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for 해서 int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4, 그렇죠?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ARR에 여기서 대괄호 여기에다가 우리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i를 같이 사용해보는 거죠. 왜냐면 i가 처음에 초기가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얘는 0번째부터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 2, 3, 4, 5로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명사에 i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0번째부터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부터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 4번째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출력할 때 마찬가지로 for int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4 똑같이 출력을 해보는 거죠. cout 결값 출력 땡땡 하고 ARR에 i번째부터 출력을 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이 int i는 0, 이 int i 여기서 포문 안에서 선언하고 네 초기화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int i는요, 이 포문이 끝나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포문 안에서 이렇게 int i 이제 예를 들면 초기화할 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문 안에서의 변수로 받아들여서 포문이 끝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포문에서 int i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출력을 해볼까요? 네,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값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좀 몇 개, 예제를 몇 개 좀 해볼까 해요. 배열에 저장된 정수 중에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여 출력한다. 자, 일단은 값을 10개를 넣을게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넣을 텐데,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개 잡고 폼은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0번, 그죠? 10번 반복하는데 i 처음에 0번째, 그죠? 0번째에 i 플러스 2, 0 플러스 2니까 1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1, 2, 3, 4, 5, 6, 7, 8, 90 0번째부터 9번째까지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 2, 3, 4, 5, 6, 7, 8, 90을 그래서 저장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하여 출력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뭐 int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고 i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홀수랑 짝수를 구분해서 출력하려면은 결국은 0번째부터 차근차근히 탐색하면서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짝수면은 출력하고 홀수면 홀수대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짝수를 구분해 볼게요.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제 ARR 배열 탐색을 하겠죠? ARR에 이제 i번째, 그쵸? 0번째부터 탐색을 할 거예요. 근데 0번째부터 탐색하는데 얘가 짝수인 걸 우리가 구분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는 방법, 그쵸? 조건문을 썼었죠? 그래서 만약에 ARR에 i번째가 우리가 변수 하나를 int 뭐 인덱스 value에다가 5를 넣고 if value가 뭐로 나눈 나머지요? 그래서 2, 그쵸?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얘 결과가
뭐 짝수냐 홀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ARR의 i번째랑 나누기 2로 해서 나머지가 0이면은 그랬을 때 Cout 짝수.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하지 말고 ARR i번째는 짝수 뭐 이렇게 결과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END에 자 이렇게 해서 짝수가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앞에 띄어쓰기 해주고요. 실행을 하면은 잘 나오죠. 2는 짝수, 4는 짝수, 6은 짝수, 8은 짝수, 10은 짝수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저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추천드리면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값을 넣어봐요. 배열의 값을 넣어보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값을 넣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값이 잘 들어갔는지 출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짝수든 홀수든 이렇게 고르는 그렇죠? 구분해주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배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값이 잘 저장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뭐 연산을 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초기에 하나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 네, 그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짝수였으니까 홀수를 해볼게요. 홈을 써서 int i는 0, i는 이번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i번째는 나눈 나머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뭐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Cout ARR i는 홀수 뭐 이렇게 결론을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뭐 붙어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2, 4, 6, 8, 10은 짝수 1, 3, 5, 7, 9는 홀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뭐 더 사칙 연산을 더해보고 빼보고 이런 걸 연습하고 나중에는 배열의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건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제 예제나 연습 문제 풀어가면은 배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를 좀 해보죠. 일단은 이렇게 10 저장되는 1부터 10까지 저장되는 건 그대로 놔두고요. 배열에서 최대값을 찾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뭐 1부터 10까지 중에 뭐 제일 큰 건 이제 10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최대값 찾는 걸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배열에 있는 값을 0번째부터 이제 값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거를 1번째랑 비교해보고 2번째랑 비교해보고 3번째랑 비교해보고 4번째랑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비교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은 int하고 value 값을 임시적으로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value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네 이렇게 하고 for int i는 0 i는 9보다 작거나 같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이 상황에서 if 만약에 자 여기서 어떻게 조건을 주면 좋을까요? ARR i를 기준으로 줄게요. i번째 0번째부터 하는 거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 value보다 크면은 그쵸? value보다 크면은 뭐 value에다가 ARR i번째를 값을 저장한다. 변수 이름 value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max 언더바 value로 할게요. 네.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라는 의미에서 max value. 그래서 처음에 0으로 해놓고 i번째가 그쵸? max value보다 크면은 i번째를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계속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cout 최대값 땡땡 해주고 max value 하고 END에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ax value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는데 뭐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를 잠깐 하고 처음에 초기화 부분 주석 처리를 하고 값을 마음대로 넣기 위해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3, 21, 31 잘 되는지 보려고 24, 22, 10, 15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19, 35, 7 뭐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뭐 이런 식으로 10개를 저장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아무런 값을 저장해놓고 최대값 출력하면은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의하는 거 이제 값을 넣은 거 봤을 때는 뭐 35가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값을 확인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랜덤한 값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최대값을 뽑아내야 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최대값 그렇죠? 35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배열에 있는 값을 어떻게 비교할 건지 간단하게 옆에 노트나 이런 거 놔두고 그리면서 한번 상자 박스 같은 거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표현해 보고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배열의 모든 요소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이 50 이상인지 50 이상이면 뭐 평균치가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제가 뭐 75, 43, 24, 87, 63, 62, 63, 51, 90, 12, 17, 52 그쵸? 이렇게 10개의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10개 자 이렇게 값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서 평균이 50 이상인지 한번 50 이상이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계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쭉 전체를 다 더해서 기준값 이상인지 기준값 이하인지 확인하는 그런 연산은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값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일단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이제 풀어볼까요? 먼저 평균을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하려면은 내가 이 값을 다 더하고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10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값이 50보다 크냐 작냐 해서 그 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먼저 다 더해줄게요. 여기서 위에 맥스 밸류 아까 했던 거를 썸 밸류라고 해서 사용할게요. 그 i는 0, i는 작거나 같다 9, i 플러스 항상 배열의 크기 맞게끔 반복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횟수만큼. 그래서 sum value 플러스는 복합대입 연산자 써서 ARR에 i번째를 계속 더해주면서 계속 갱신하면 되겠죠. 이거 오랜만에 쓰는 건데 이건 뭐예요? 플러스면은 sum value에다가 sum value sum 언더바 value 더하기 ARR의 i 이거를 줄여서 저 위에 코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자료형은 플롯으로 할게요. 저는 그래서 avg라는 변수 average 0 해서 초기화해주고 avg는 sum value 나누기 5 10이죠. 10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까지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avg가 5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크거나 같으면은 cout 평균이 높습니다 하고 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else 아니면 cout 평균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제가 10을 나눴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 만약에 제가 10.0이 아니라 1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정수 나눗셈이 돼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 값은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10.0을 넣은 거예요. 썸 밸류는 이제 인티저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만약 그런 생각이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묵시적으로 실수형으로 변환된다. 51.4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배열 어떻게 보면 좀 응용한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다 썼다? 그러니까 함수는 좀 예외로 둘게요. 함수는 나중에 배열을 인자 전달할 때는 포인터를 좀 배우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 반복문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한 거 그 다음에 배열 배워서 이거를 같이 응용해보는 그런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있으면은 배열에서 뭐 조건문 반복문 사용해서 초반 거는 좀 쉬운 거 위주로 하면서 보면서
익혀 보셔라. 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서 다 타이핑하면서 해보면서 결과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그냥 따라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타이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결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 풀이 코드 다 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하면서 타이핑하면서 연습 결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본인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는, 배열에 있는 값을 접근해서 뭐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뭐 조건문 넣어서 거기서 값을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하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라는 얘기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 생각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보고 하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그런 식으로 높여 가셔라. 안 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자열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이에요. 스트링클스 사용 안 해요. 스트링클스는 나중에 할 거예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